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계정 과목들은 비용이니까 우리가 장부에 차변에 쓸 거예요. 비용이니까 대변에 돈 나가야 되겠죠. 지금 보험료든 운반비든 임차료든 다 돈 줘야 되는 거잖아요. 대변에는 돈 나가는 거고 차변에 나간 이유로 지금 얘네들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도서인쇄비라는 계정 과목을 보면 이 도서인쇄비는 우리 회사가 그 돈을 지출했는데 종이에 잉크 묻은 것들은 전부 다 도서인쇄비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종이에 잉크 묻었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신문 구독료라든지 잡지책을 샀든지 회사에 필요한 조세법전을 샀든지 혹은 명함을 구입했다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우리는 도서인쇄비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종이에 잉크 묻은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종이에 잉크 묻어 있는 거 우리가 사면 전부 다 도서인쇄비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소모품비는 소모품의 비용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예요. 우리 재고자산 할 때 소모품이라고 글자 본 적 있죠? 자산으로 처리하면 소모품인 거고 비용으로 처리하면 소모품비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소모품비는 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많이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다음 수수료 비용. 야, 수수료 비용은 지금 판관비 보고 있죠? 800번대 수수료 비용 저와 같이 썼던 게 두 번 있었는데 하나는 그 받으러 말 때 추심 수수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금에서 어디 돈 보내고 할 때 이체 수수료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관리비로 생각하는 것들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 수수료라는 건 용역에 대한 대가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청소 같은 것도 우리 청소 용역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것도 수수료 비용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행 수수료 뭐 이런 것도 수수료 비용이라고 할 거고, 근데 공장 청소를 시키면 500번대 수수료 비용일 거고, 사무실 청소 시키면 800번대 수수료일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광고 선전비는 키워드가 광고 홍보예요. 우리가 종이에 잉크 묻은 건 도서인쇄비라 그랬는데 이 책자가 홍보용 책자래. 그러면 광고 선전비가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면 광고 선전비고 특정 거래처에 주게 되면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접대와 광고 선전비의 기준점도 조금 있죠. 불특정 다수한테 여러분들이 화장품 샘플 뿌리는 거는 광고 선전비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 물건을 한번 써보세요라고 팔려고 한 거지만 거래처에다가 일단 써봐야 살 거잖아. 그래서 거래처에 이 물건을 그냥 특정 거래처에게 주면 그거는 접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자,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하거나 대손당했는데 대손충당금 없을 때 쓰는 거.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게 대손상각비죠.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그랬어요. 단기 대여금, 미수금 이런 것들은 못 받으면 기타의 대손상각비고 매출 채권일 때만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계정 과목들을 봤는데 자, 여기에 없는 계정 과목들을 좀 볼게요. 자, 우리 급여 있는 쪽에서 제가 한 개만 더 참고로 급여 쪽에서 보면 자, 우리 그 일용직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비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잡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우리가 잡자라는 것자는 의미가 크지 않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쓰는데 이때 우리가 그 공장 청소시키고 그냥 아르바이트비로 줬대. 그러면 청소 용역업체에 맡긴 게 아니죠. 아니면 문서 분류 아르바이트비를 줬대. 그러면 800번대, 500번대의 잡급이라는 걸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외주 가공비라는 게 있는데, 이 외주 가공비는 인가공 용역을 의뢰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물건 우리 회사가 만드는 거지 포장하는 건 우리가 좀 힘든 거야. 그럼 포장은 외주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외주 가공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색깔을 입히는 건 또 딴 데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외주 가공비다라고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 외주 가공비는 이 책에는 없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쓰기 때문에 500번대를 쓰겠죠. 판매하는데 외주 가공 준다 이런 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500번대 쓸 건데, 작급은 시험에 나오는데 왜 안 쓴지 모르겠어요. 이 시험에도 나오는데. 작급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영업의 비용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영업에 수익하면서 봤는데, 이자 비용도 비용이니까 차변에 전액을 쓰는 거예요. 수익 비용은 다 전액 쓰는 거라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외환 차손, 외화 환산 손실. 자,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앞에 제가 설명했던 얘는 외상 매출금인 자산이었죠. 이때 외화 가지고 설명할 때, 그때는 자산이 증가하고 돈 더 많이 받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과 외환 차익이 나왔는데, 만약에 얘가 반대로 외상 매입금이었다면, 부채였다면 빚이 늘어나는 거죠. 외상 매입금이었다면 환율에 맞춰서 부채가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외상 매입금을 높이면서 썼을 거고, 또 갚을 때 외상 매입금보다 돈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외환 차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다 우리한테 득인 건 아니죠. 그죠? 옛날에 제 친구가 저를 엄청 좋아했던 친구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남자인데, 근데 걔가 그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많이 안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출해주는 기준하고 외국 계열 은행들이 대출해주는 거하고 그 대출의 기준이 틀려요. 여러분들 신용대출할 때 시티은행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 그 뭐 국민은행이나 그 하나은행이나 뭐 우리은행 이런 것하고 기준이 틀려요. 우리나라는 4대 보험 들어가 있으면 대출이 잘 나오죠, 신용대출이. 그런데 시티은행은 영업직으로 해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증빙되는 게 대출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자가 낮고. 그냥 돈 못 갚았을 때 이게 써먹을 때가 있잖아. 우리나라는 월급을 참는 생각으로 그걸 넣는 거고, 외국은행은 저한테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대출액을 내는데, 그래서 제 친구한테 그때 너 왜 꼭 우리나라 은행 하냐고, 그래서 일본 계열 은행이 있어요. 거기에 해봐라 그랬더니 한도도 많이 나와서 60억을 빌렸는데, 빌리고 나서 아베노믹스라고 하면서 거의 제로 금리로 내려버린 거예요. 걔 입장에서는 차입금 부채였는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환율을 떨어뜨린 거예요. 환율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고 저를 엄청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걔가 저한테 일본에 금리가 오른대 어떻게, 그러게 내가 금리 내릴 줄 알고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외국 계열 은행을 쓰라고 한 거지. 그래 나한테 그걸 물어보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애가 실망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카톡 보내더라고. 근데 이 환율에 대한 건 정말 금액이 크면 그 조금의 차이 가지고 엄청난 환 손실이 발생을 해요, 기업에서는. 그러면 환율이 오르게 되면 자산이면 나한테 득인 거고 부채면 나한테 손해인 거죠. 갚아야 될 원화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대성 있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구분하실 때는 올랐다 내렸다를 내한테 득이다 손해다를 판단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이해 못한 거니까. 그죠? 빚이 늘어났는데 이익이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준을 꼭 잡으셔야 될 게,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차익 차손을 쓰는 거고, 기말에 계산만 하는 거는 환산이익 환산손실을 쓰는 거다. 이걸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두 개를. 자, 다음 또 계정 과목을 보면 이제 기부금이 있죠. 우리 회사가 기부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이라고 쓰는데, 이건 돈으로 줘도 기부금이고 물건으로 줘도 기부금이에요. 근데 이 기부금은 주로 돈으로 주는 것보다 얘가 나오는 게, 자, 우리가 상품을 가지고 기부를 한다 볼게요. 자, 상품 취득 원가가 예를 들어 80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시가가 100만 원인 물건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면에는 이건 매출 아니죠. 기부했으니까 상품을 줬다는 거예요. 팔려고 샀었는데 이걸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기부한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는 상품이 나가는 거지 상품 매출이 나가는 게 아니죠. 상품 매출은 이익까지 붙여서 판 금액인 거고, 매출은 상품을 줬으니까 상품을 지운다는 거예요. 그럼 상품을 지우면, 자, 100만 원을 써야 될까요? 80만 원을 써야 될까요?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얘를 팔았다고 했나요? 아니면 얘를 지운다라고 했나요? 우리가 사올 때 80만 원이라 적어뒀던 거 줘버렸으니까 80만 원을 지워야지, 장부에. 그죠? 20만 원은 이익인 건데 판 거 아니잖아. 내 장부에 있던 80만 원짜리 물건을 지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차변에 기부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물건 줘도 기부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시가다 원가다 이 생각에 포인트 잡는데,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오면 포인트는 얘가 아니에요. 이 포인트는 이 상품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되나요? 안 되죠. 팔린 게 아니잖아.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거는 게 포인트 있는 문제로 자주 등장을 해요. 그거 하면서 이렇게 기부하면 기부금이고, 거래처에 그냥 주면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직원들 주면 판 거 아니잖아. 이익 붙이는 게 아니고, 사실 줬으니까 지워야 되니까 쓰는데, 직원 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주면 접대비, 기부했으면 기부금이 되는 거예요. 차변만 다양하게 움직이고, 대표이사 가져가면 그냥 가지급금이고, 그건 돈 받아야 되니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거고. 그럼 대변은 다 똑같은 거예요. 줬으니까 장부에서 지우기 위해 쓰고, 매출 원가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적요 8번을 꼭 쓰는 거. 그럼 이 문제는 기부금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죠, 사실. 포인트는 얘인데 자주 등장하면서 쓰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건 우리가 어디서 봤죠? 그렇죠. 우리 어음의 할인 중에 매각 거래일 때, 그때 매각 거래의 할인료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매각 거래 할인료를 우리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얘네들은 전부 다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분류가 뭘로 되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죠. 그죠? 잠시 멈췄다 생각하고 봐야 생각이 나죠. 방금 막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는 자주 나오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재손실이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딱 한 번.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이걸 언제 받냐면 유형자산 처분하면서 우리 건물이 불타 없어진다면 장부가액만큼 재해 손실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그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재해 당하면 재해 손실 쓰는 거예요. 이랑 똑같이 상품 원가가 80만 원이고 시가가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똑같은데 얘가 홍수로 소실된 거예요. 그럼 회계상 거래죠. 상품 없어졌잖아. 없어진 거 지워야 되니까 대변의 상품. 그리고 자 100만 원짜리가 사라진 거예요? 80만 원짜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내 장부에 80만 원짜리가 사라진 거죠. 그럼 얘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도 타겟적으로 대체 저기업 8번인데 얘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거니까 재해 손실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계정 과목들은 얘를 물어보는데 딸려오는 형식으로 잘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저도 옛날에 14년도 그때 책 한번 썼다가 제가 안 써가지고 출판사 사장이랑 원수가 됐는데 그 뒤로 다시 지금 이제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쓰고는 있는데 쓸 때마다 이걸 보면서 이 분계를 재고자산 문제로 분류해야 될지 비용 계정 과목으로 분류해야 될지 고민을 해요. 그런데 재고자산 설명할 때는 비용 계정 과목을 회계 1급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그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얘가 섞여서 나올 때 포인트는 이 타계정으로 대체 저격 8번의 차변에는 그 이유로만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용 계정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뭐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 받았을 때, 무형자산 처분 손실은 무형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팔았을 때, 투자자산 처분 손실은 투자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우리가 처분했을 때, 그리고 자 잡손실 적혀 있네요. 잡손실도 우리가 현금과 부족하면서 봤었죠. 의미가 크지 않는데 우리의 손실액이 발생하게 되면 잡손실로 처리하고, 그리고 법인세 비용, 법인세도 우리한테는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회계한테는. 자, 지금까지 우리 회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가 쓸까 원가 쓸까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분계하는 걸 장부에 기록하는 회계 처리한다고 표현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액을 모르지 않는 이상은 사오면 취득원가, 팔면 매출 원가예요. 다 매출 원가예요. 그래서 원가를 쓰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매출이 때만 이익을 붙여서 매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원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하는 건. 왜냐하면 사오 때 금액을 지우기 위해 대변에 쓰거든. 일반적으로 매출을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다 원가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를 줬을 때 고민하는 걸 줄여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얘가 그거 하나가 없네. 계정 과목이. 자, 뛰어넘었나? 우리 영업비용 중에 우리 직원들 교육시킬 수가 있겠죠. 회사 업무 관련 직원 교육하는 비는 교육훈련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영업부 직원 마케팅 교육시켰다. 그럼 800번 내 교육훈련비. 생산부 직원의 생산능력 향상 교육을 시켰다. 그럼 500번 대의 교육훈련비.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말 주면 잘 없죠? 근데 술술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문제 나왔던 거 그대로 읽는 거예요. 문제 그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니까 그러면 교육훈련비. 얘네들은 교육훈련비 줘요. 세금 얼마 떼고 줬대. 이렇게 나와요. 자주. 그러면 교육훈련비는 전액 쓰고, 우리가 돈 주면서 대변에 돈 주는데 떼는 세금을 뭐라고 하죠? 예수금. 그럼 예수금 빼고 나머지 돈 줬다. 이렇게 분계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비용 계정 과목들을 거의 다 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84페이지에 보시면 내부 통제 제도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있죠. 자 이건 제가 수업 안 할 거예요. 근데 FAT 1급, TAT 2급에 어쩌다 한 번씩 이론 문제로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왜 제가 수업 안 할 거냐면 이 글자를 다 외우셔야 돼요. 글자 그대로 나오거든. 그래서 어떤 건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내부 회계관리제도, 내부 통제제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회계법인을 쓰고 있어요. 그럼 사실 제 같은 사람은 회계법인을 쓴다면 장부 안 쓸 거예요. 걔네들이 다 쓸 거거든. 그래서 회계사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과로로 제주에서 죽고 막 그랬죠. 뉴스 나오고. 그냥 제 같은 놈 만나서 그런 거예요. 1년치 회계 처리 안 해놓고 한 방에 걔 다 맡기거든. 어차피 돈 주는 거니까. 똑같은 금액이에요. 맡기든 안 맡기든 걔가 써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써두면 걔가 근거 자료가 되고 안 써두면 걔가 전부 다 찾아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팀을 꾸려가지고. 근데 제 같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일반적인 회사는 당연히 회계법인에서 쓴 게 외부에서 인정해 주는 건데 우리 회사도 내부 회계관리 제도로 모든 걸 통제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를 대조할 거예요. 우리 회사 거는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닌데 외부의 공시용이 아닌데도 회사가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면 조금 규모 있는 회사 가시면 다 그렇게 할 건데 내가 지금 장부에 쓴 걸로 재무제표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의 그 자원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정하게. 그게 내부 회계 관리 제도고 내부 통제 제도는 이제 이거에 대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통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수업을 안 한다고 말했냐면 이 글자와 통제활동은 조직 구성, 경영 방침이나 집중에 따라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 및 절차 이 글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게 어느 거다. 다음에 기출문제로 만나보시면 만났을 때 얘를 한번 딱 펴보면 얘네들 가지고 짝지 맞춰놓고 틀린 거 찾고 얘네들 가지고 짝지 맞춰놓고 틀린 거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고 한 번만 읽어보시고 시험 전에 얘들 맞춰야겠다 싶으시면 그때 한 번 더 읽으면서 외우시면 돼요. 근데 난 이거에 신경 안 쓰고 싶어 안 나오기를 기도할래 하시는 분은 안 봐도 돼요. 세무사의 시험은 얘 나오는 거 아니고 회계사의 시험에서만 얘가 나오는데 FAT 1급이나 TAT 2급의 이런 문제로 어쩌다 한 번씩 한 문제가 출제되는 챕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재무회계의 기본 내용은 좌우와 같이 이제 끝냈어요. 자, 이제 우리 먼저 교재는 168페이지를 펴고 이제 교재는 168페이지를 펴고 교재만 여기 편 거예요. 자, 어제 제가 그 백데이터 다운받자고 한 거 있죠? 자, 백데이터. 자, AT 프로그램은 실행시키지 마시고 실행시키면 안 돼요. 실행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자, 이 파일 있죠? FAT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뭔가 창이 떠서 나오면 모든 파일에 적용해서 얘라고 하면 쭉 풀리고 좀 기다리시면 창이 뜰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돋보기를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1장 완료, 2장 완료 이런 글자가 있으시면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안 나오시면 지금 뭔가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는 순시 보고 와야지. 모른다고 하면 자, 순시 카페 들어가셔서 백데이터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파일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세요. 자, 되신 분들은 일장 완료. 우리 일장이 지금 우리 교재 앞에 전에 기초정보관리하고 막 했던 회사 있죠? 그게 일장이에요. 그럼 그게 입력이 다 돼 있는 상황에 이제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장 완료 눌러서 로그인 누르면 자, 일장 완료 회사로 들어온 거예요. 자, 정수진 씨는 카페의 수업용 백데이터에 여기 파일 다운 받으셔서 압축 풀고 실행해 주세요. 실행하면 지금 이 파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강유지 씨 됐나요? 유지 됐어요? 한림 씨 됐나요? 아영 씨도? 고은진 씨는 됐어요? 조인영 씨도? 인영 씨는 눈이 바쁜데? 선주 씨 됐어요? 정승경 씨 됐죠? 아니 안 됐어? 상현 씨는 안 돼? 그때 그 말했던 첫 화면에 뭘 입력하냐가 아니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는 거예요. 예, 돋보기 버튼 예 클릭하면 얘가 떠야 돼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상현 씨는 왜냐면 상현 씨 그 오류 떴던 멘트가 지금 여기에 폴더가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C 드라이브에 얘가 없어서 설치 못한다는 그 말이 뜬 거니까 이건 이제 그 데이터 설치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얘가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 설치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자, 정승영 씨는 어디까지 되셨어요? 승현 씨 잘 되셨고 정승현 씨 되셨어요? 수진 씨는 되셨죠? 이제 하면 되나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구경했던 메뉴 설명할 거예요. 먼저 자고 오늘 볼 것이 전표 입력이에요. 전표 입력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 전표 입력이 일반 전표 입력이 있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있는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있는 거래를 입력하는 거고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 외 회계상 거래를 모두 다 입력하는 것이 일반 전표예요.
둘 다 전표 입력하는 부분은 똑같은데 메인 매출 전표라는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작성이 되도록 같이 전표를 한 방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건 저와 같이 이제 부가가치세를 공부하고 얘를 할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부가가치 신고랑 상관없는데 나한테서 돈이 나오거나 들어온 거 있죠. 통장에서 이체한 거는 부가가치 신고하고 상관없잖아.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면 자, 여기 들어오셨죠? 자, 날짜를 쓰는데 자, 무조건 뭔가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엔터를 쳐야 돼요. 그러면 1월이면 1 엔터 쳐야 01이 될 거고, 그냥 마우스를 쓰면 1이라고 적혀 있으면 가상의 공간으로 입력되고 나중에 다시 줘야 하면 없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1이라고 돼야 되고, 1일이면 다시 1 엔터 치면 날짜가 1일이다 라고 나오죠. 그럼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들어오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위치에 날짜를 쓰니까 여기에 날짜를 쓸 수가 없죠. 그 말은 곧 1월 1일 날 일어난 회계상 거래만 입력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1월 1일 날 일어난 거래만. 그런데 뭐 그날 거래만 입력한다면 이게 편하겠죠. 근데 한 달치를 한 번에 입력한다든지, 우리 시험 때는 여러 날짜 거를 쓸 거예요. 뭐 한 날짜 거만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월만 두고 날짜는 지우면 되는데, 자, 기억해 두세요.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지울 때는, 자, 여러분들 여기 날짜 1일자를 클릭하시고 지울 곳에 커서 놓고 나서 더블 클릭하는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들은 더블 클릭하는 데가 없어요. 더블 클릭하시면 뒷화면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막 그래요. 내가 너무 빨리 눌러가지고. 그래서 원클릭이에요. 전부 다. 모든 메뉴 들어가는 것도. 그럼 여기에서 스페이스바 길쭉한 짝대기 있죠? 키보드 제일 아래에 그거 누르고 엔터 치시면 지워지고 날짜에 커서가 들어가요. 그럼 그냥 월만 쓰면 날짜 그냥 1월 달에 있는 거 전부 다 쓰는 거고, 날짜를 쓰면 그 날짜 것만 쓰는 거예요. 이건 본인 편리대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가 아니고 이건 본인 편리대로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날짜가 1월 1일이라고 하고 싶으면 1월 1 엔터. 그럼 1월 1일 거죠. 자, 아래쪽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엄수지문을 화살표 누르면 분계를 우리가 쓰면 차변 대변으로 나오도록 보겠다. 그런 거 안 봐도 돼. 그냥 내렸다. 이 차인 거예요. 이 화살표는. 자, 그럼 이제 이 구분 적혀 있는데, 구분은 자, 여기에 있는 번호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래 보면 1번 누르면 출금, 2번 누르면 입금, 3번 누르면 차변, 4번 누르면 대변, 5번 6번은 저하고 수업하는 동안 저는 안 써요. 얘네들은. 이건 제 성향이에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건데, 계산할 때. 자, 그럼 출금, 입금, 얘는 뭐냐면, 출금이라는 건 현금이 대변에 나갔다는 느낌 있으시죠? 출금 전표를 그냥 쉽게 써줄 때 출금이라고 하는 거고, 입금은 나한테 현금이 들어왔을 때만 쓰는 거예요. 순수하게 100% 현금만 거래가 오갈 때 있죠. 과거에 저도 이 정도 첨언대 회사에 있을 때는 입금증을 끊어주면서 입금 전표 많이 썼어요. 우리 거래처들이 우리한테 와서 돈 주고 가고, 저도 은행 가서 돈 입금하고 와서 통장 정리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할 때 있었는데, 지금 회사에 와서 현금 갖다 주는 이상한 사람 없죠. 그래서 요즘은 입출금 거래가 잘 없어요. 요즘 현 가지고 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은 볼 거예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지나가는 길에 주고 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많이 썼어요. 그럼 일단 출금 전표를 볼게요.
자, 우리가 직원 회식비를 계정하면 뭐라고 할까요? 직원 회식비. 복리후생비라고 하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분계를 한다면 직원 회식비는 차변의 복리후생비다. 사무직 직원이면 800번대 100만 원이다. 대변의 현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걸로 지금까지 하고 분계하면서 봤죠. 그럼 이걸 입력하는 방법은 출금 전표를 쓸 수도 있고 차변 대변 내가 직접 쓰는 대체 전표를 쓸 수가 있는데 이제 두 개를 다 써볼게요. 먼저 구분해서 1번 누르시면 1번 출금이라고 되죠. 숫자 1번 누르시면 여기까지 오셨죠. 다음 코드에서는 얘는 계정 과목 코드예요. F2번 눌러보시면 기억이 조금 나실 거예요. 우리 정기분 재무제표 작성할 때처럼 글자 2자 정도 치면 계정 과목 나오는 거 있죠. 그럼 여기에서 복리라고 치면 복리후생비 보이죠. 그럼 제가 방금 사무직 직원이라고 그랬으니까 800번대로 복리후생비를 선택하고 여기서 F2번 누른 거예요. F2번 눌러서 혹은 아니면 그냥 복리라고 2자만 치고 엔터 쳐도 얘가 뜨죠. 그럼 복리후생비고 자, 엔터 치면 차변에서 멈출 거예요. 계속 쳐도 돈 안 쓰면 안 넘어가요. 여기에서 100만 원이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누르면 100만 원 써지죠. 그리고 엔터 치면 전표 발행 끝이에요. 여기 커서 올려보시면 차변에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했던 분계가 그대로 들어왔죠. 아래 분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쓰고 나서 아래쪽에 보시면 방금 우리 메모장에 했던 그 분계가 차변의 복리후생비 100만원 대변의 현금 100만원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죠? 자, 그럼 자, 이번에는 대체전표라는 거 좀 볼게요. 이걸 자, 얘는 차변이잖아. 그럼 차변에는 복리후생비고 대변에는 현금이다라고 다 써주는 방식이에요. 그럼 똑같이 날짜 1일날 자, 이번에 숫자를 3번 누르니까 차변이 되죠. 그럼 분계할 때 차변엔 복리후생비라고 하고 싶잖아. 그럼 복리라고 치면 복리후생비가 나올 거고 자, 엔터 치면 이제 금액 쓰는 데서 멈추면 100만 원이라고 쓰고 자, 100만 원이라고 쓰니까 차변만 쓰기 때문에 아래에 차익이 떠요. 차익이 떴죠? 그럼 지금 대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엔터 치면 위에 글자가 그대로 써져요. 또 엔터 치면 위에 글자가 그대로 써져요. 또 엔터 치면 위에 글자가 그대로 써져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또 복리후생비 쓸 게 아니라 대변에 현금 써야 될 거잖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됐을 때 지우는 걸 원하는데 지울 필요 없어요. 그냥 덮어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엔터 치면 다 위에 이렇게 따라오는데 자, 여기 차변 지금 제가 커서 넣고 있는 여기에 커서를 넣으시고 이제 우리는 지금 대변에 현금이라고 쓸 거잖아. 그럼 숫자 4번 누르면 대변 되고 여기에 현금이라고 쓰면 현금 됐죠. 그리고 엔터 치면 이제 대변 자리에 여기에 4번이라 썼으니까 대변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여기에 100만 원이다라고 쓰면 차변 대변 합이 끝나면 맞으면 엔터 치면 차익이 사라지면서 전표가 생성이 돼요. 그죠? 이 컴퓨터는 같은 날짜에 같은 전표 번호면 하나의 전표로 인식해요. 이건 번호는 꼭 맞춰야 지우면 다음은 3번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 종이에다 뭐 쓰면 일련 번호 있으면 이렇게 실수해서 버리더라도 일련 번호는 회복 안 되죠. 그냥 컴퓨터가 인식하기 위한 거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나중에 저는 일련 번호가 몇 번인데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뭐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컴퓨터가 같은 전표 번호인지 확인만 하고 인지하고 컴퓨터가 배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전표 번호 1번인 출금 전표 클릭했을 때 아래 그림하고 붕괴하고 차변 대변 이렇게 쓴 거에 대한 아래 붕괴하고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전혀 없죠. 지금 위에처럼 출금 전표를 입출금 전표라고 하는 거고 차변 대변 이렇게 쓰는 걸 대체 전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출금 전표 입력하고 대체 전표 입력하는 게 시험 문제 아니에요. 채점 기준은 뭐냐면 얘만 똑바로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붕괴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정답이고 이렇게 써도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출금 전표를 안 쓸 거예요. 왜 입출금 전표를 안 쓸 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 되면 생각이 많아져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해요. 출금 돈 나갔는데 그러면 대변에 돈 써야 되는데 왜 차변에 쓰지? 그러면서 얘를 입금으로 바꿔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대변에 100만 원 써야 된다고. 그런 순간 붕괴 뒤집어져서 틀리게 되죠. 난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나중 되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돈 나갔다고 생각하면서 대변에 써야 된다고 현금 대변에 쓰는 게 생각나니까 대변에 돈 쓰려고 하는데 안 써지니까 얘만 그냥 바꿔버리더라고. 그럼 우리한테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상한 상황이 왜냐면 시험 때는 더 긴장하고 마음이 급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때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 대변에 현금 차변에 현금 쓰는 거 안 어려워. 나중 되면 여러분들 101번이라는 거 다 외워서 101번 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대체 전표만 쓸 거예요. 얘네들 차이는 뭐냐면 인쇄하면 인쇄 여러분들 할 필요 없어요. 그림 보여. 옛날에는 이렇게 얘 하나만 보이겠구나. 자, 인쇄하면 출금 전표는 출금 전표라고 해서 이것만 차변에 쭉 쓰고 입금 전표는 입금 전표라 해서 대변에만 쭉 쓰고 정리를 했어요. 매일 우리 그 뭐냐 격리일보라는 걸 쓰는 옛날에 직접 쓰고 이제 매일매일 끝낼 때는 그럼 방금처럼 대체 전표를 쓰면 아래 대체 전표는 얘 두 개를 다 써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체 전표다 아니면 출금 전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는 이런 그런 저런 것도 필요하면 체크하고 그냥 출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출력하는 회사 없어요. 그 회사는 A4 용지 회사의 기부천사예요. 그죠? 절대 그런 회사 없어요. 그럼 현금 거래만 익은 거지 보통 예금 주거나 외상하거나 하면 다 대체 전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터 대체 전표가 더 많아요. 전액을 현금 줄 때만 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쓸 일이 없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적요라는 게 있죠. 적요. 근데 이 적요에 자, 여러분들 우리 계정가목 및 적요 등록에서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우리 계정가목 및 적요 등록에서 복리후생비에 가면 지금 제가 복리후생비 800분대로 왔는데 왼쪽은 현금 적요고 오른쪽은 대체 적요죠. 이렇게 두 개 있었잖아. 우리 K랩은 위아래로 있었고 얘는 이렇게 좌우로 있는데 현금 적요는 좀 8번까지 있네. 대체 적요는 2번까지 있죠. 얘 둘이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현금 거래인 출금 전표에서 복리후생비 썼을 때 나오는 적요 8번까지 있죠. 제가 여기서 F2번 누르면 8번까지 있는 거잖아. 방금 현금 적요에 있던 글자들. 그런데 차변 대변 쓰는 게 대체 전표라 그랬죠. 그래서 대체 적요라고 하는데 여기에 차변 쓴 거에 복리후생비에서 적요 보면 두 개만 있죠. 이 아래서 볼 수도 있고 F2번 누르면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여기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는 입출금 거래에서 이 계정 과목에 적요가 나오는 거냐 아니면 차변 대변 하는 거에서
저교에서 이것들이 나오는 거냐? 그 구분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이런 이상한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교에 썼는데 안 나온대. 요즘 시대에 현금 거래가 잘 없으니까 분명히 대체 거래했을 거고, 근데 저교를 현금 저교에다 썼으니까 대체 전표 쓰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통장에 돈 주고받을 거잖아. 그러면 입출금 전표가 아니니까 여기에다 써야지 나오겠죠. 여기에 써야 되는데 이 두 개 차이는, 그래서 이런 전표냐 이런 전표냐 이런 거에 구분의 차이가 예요. 자, 다음. 벌써 20분이다. 역시 컴퓨터의 마법은 우린 잠시 이것만 봤는데, 그죠?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또 이 사용법을 좀 더 설명드리고, 사용법 설명드리면 그게 전부 다예요. 그다음 컴퓨터 우리 책 보면서 분계 연습할게요. 쉬었다 합시다.